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미성년자 성매매 근본적인 해결책은에 대한 제가 이제 서울 파이낸스에 기고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최근 성매매와 관련하여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말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트 어플을 통해 여성을 만나 성매매를 한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자 그제서야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뭐 한 10건 정도 문의가 오시면 한 8, 9건은 뭐 요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중 실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으나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매매한 경우가 상당합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와 달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처벌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 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완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을 보시게 되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파도록 권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및 장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제 위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의 상대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외에도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함께 적용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거나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간음한 경우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대응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실을 진짜 몰랐다면 그 다음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면 이 두 가지 대응 방안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미성년자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상대 여성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한 게시글 그 다음에 메시지 내용, 상대 여성의 인상착의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성매매 당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반면 미성년자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꾸준하게 정식과 진료를 받으며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소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호기심이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성매수자는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합니다. 제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보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성적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 직장 등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원 수사기관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선처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한편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 제도 등을 보완해야 합니다. 성매매를 하는 미성년자 대부분은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용돈을 벌기 위해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조건 만남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미성년자 성매매는 정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른데 미성년자 성착취라고도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성착취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근절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수요를 없애는 한편 이건 약간의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개념인데
수요와 공급을 다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그래서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수요를 없애는 한편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성매매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교육시키고 가정에서 소외된 미성년자들의 보호 등을 통해 공급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와 공급이 다 없어지면 근절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바이고, 그래서 올해는 미성년자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미성년자 성매매에 관련된 이제 이 기고문을 쓴 내용이고, 미성년자 성매매에 관련해 가지고는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호기심이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다만 이제 억울하게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미성년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발육 상태가 과거와 달리 좀 이렇게 성인에 준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도 많이 하기 때문에 진짜 성인인 줄 알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해야 되지만,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매매를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다음에 호기심이라도 성매매를 했다면 반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절대 안 그러겠다는 거, 그렇게 좀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절대 안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도 뭐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이렇게 좀 자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뭐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종국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 주장하는 건 미성년자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